보바리 부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되게 꼼꼼하게 읽고 싶은데 지금 그 여유가 너무 되지 않아가지고 항상 그렇듯이 그건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제 장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연복을 찾았습니다. 구글을 막 뒤져가지고 근데 이게 영어면은 그래도 제가 좀 빨리 휙 읽는데 프랑스어여가지고 독해가 막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근데 얼핏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엠마의 나이가 지금 휙 봐서는 모르겠어요. 엠마 보바리가. 근데 이게 이제 이 소설의 특징을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소설이 샤를르 보바리가 전학 오는 걸로 새 학교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오메가 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 이걸로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목이 마담 보발인데 소설의 시작과 끝이 이렇고 주인공도 한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보발의 부인이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연보를 보면 이거가 정말 그녀의 입지가 이렇게 정말 그것도 이렇게 나이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이게 되게 이제 보이고요. 이 연보를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 뭐 시간 같은 거 요런 거 저기 그런 거 이제 짚을까 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우선은 우리가 보바리에 맞추는 거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농부 딸의 모방 욕망 제가 이렇게 챕터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말 자체가 일종의 모순형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부 딸, 농부 신분도 빠져, 딸 성별도 빠져, 여자야. 네, 여자 농부인 주제에 자기가 감히 뭔가가 되고 싶어, 나는 뭐처럼 살고 싶어 이런 식의 모방 욕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도발적인 설정이라는 거 그거고, 옆집에 철수한테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권태에 시달려요. 따분하고 뭔가 이건 아니야. 현재의 삶에 만족 못하고 자기의 꿈을 현실이 아닌 어떤 다른 차원에서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권태, 욕망 이런 것들이 농부 딸에게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평민 출신의 여성에게, 평민 귀족도 아니고 평민 출신 여성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소설의 되게 큰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엠마도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임신을 하잖아요, 엠마가. 근데 거기서 자기 뱃속에 지금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지금 뱃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는 있는데 성별이나 이런 걸 몰라요. 모르는데 자긴 되게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래요. 그러고 이제 이름도 아들이 태어나면 뭐 조르즈라고 지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까지 생각을 해두든가 이런데 딸이 태어나니까 울든가 쓰러지든가 뭐 기절하든가 아무튼 반응도 되게 이제 오바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론부터 이게 말하자면 플로베르가 마담 보바리는 나다. 그러니까 보바리의 모델이 누구냐? 다 필요 없고 그건 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요. 얘는 다 싫은 거야. 보바리도 너무 마담 엠마도 너무 싫고, 네. 그 주변 인물들도 다 그래요. 멍청하거나 아니면 속물이거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속물이고요. 순수한 사람들은 다 멍청해요. 띨빵하게 꺼벙하게 이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멍청 그룹은 다 파멸해요. 엠마 보바리, 샤를르 보바리, 이 멍청 그룹은 다 파멸하는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똘똘 그룹은 속물 그룹이라서 죽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레르, 뭐 오메 이런 사람들. 그 중간에 되게 이제 순수한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얘가 쥐스탱인데 얘는 힘을 못 써요. 찌질 이렇게 삐질삐질 울기나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 엠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체성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게 이제 신분적인 그 대목,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이게 여자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자유도 누릴 수가 없고 욕망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를 욕망해도 항상 뭐야 안 돼라는 이제 금지와 마주친다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는데 사실 이게 더 편할 수 있는데 그 금기의 테두리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고자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넘어서려고 하면 더 많은 게 필요한데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그거는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꿈만 꾸니까 엠마 보바리가 망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윤리적으로 봐도 이거는 되게 옳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망해야지. 예, 네, 그렇네.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여자로 처음에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소설에 등장할 때부터도 욕망의 애매한 대상 이제 이런 걸로 등장을 합니다. 루오 영감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의사가 오는데 정말 그 시골 의사죠, 그죠? 이후에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래서 그 카프카의 시골 의사 그게 이제 대표적일 것 같고, 왕진을 다니는 이런 시골 의사의 이미지가 유럽 소설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체업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봐도 의사라는 게 요즘과 달리 진짜 3D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왜 중인 계급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 수족을 써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가정보급한 건 놀고 먹는 건데 영재 수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샤를르 보바리가 이제 이걸 하러 옵니다. 치료를 하러 오는데 이제 부목을 대고 이런 걸 하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루오 영감의 외동딸인 이제 엠마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얘가 바느질하고 있는데 농부의 딸인데 바느질을 못해요. 얘는 여기서부터 X야. 근데 손톱이 너무 이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손톱이 뽀얗고 그 다음에 눈도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투머치인 거지. 농부의 딸로서는 너무 예쁘고 또 너무 똑똑하고 주제에 책까지 읽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이 우리가 이제 사실주의 효시다, 모더니즘의 효시다 뭐 이렇게 근데 이때 모더니즘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근대 소설의 효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환경 결정론적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 이런 어떤 우월함,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지만 그게 많은 부분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 포함 그런 거에 의해서 가져온 것, 내려온 것이고, 그게 이제 발전하고 발현되고 나중에 결국 파국으로 가는 것도 환경, 사회와의 관계, 그거하고 이제 밀접하게 엮여 있다라는 건,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 잘남을 가지고 네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이 앞부분 요거,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혹은 네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히어로야, 영웅이야, 그래서 너는 세계를 바꿀 수 있어, 이게 이제 낭만주의인데, 나폴레옹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냉철하게 보여주는 이제 소설인데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엠마가 세계와 불화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농부딸인데 바느질도 못하고 일도 되게 서툴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치장하는 거에 이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전부 다 유부남의 이제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름이 엠마가 아니에요. 루오 양이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누군가 어떤 남자의 딸로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 역시도 이제 그 19세기에 여성의 입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20세기라고 크게 달라졌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민음사판의 번역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30쪽, 31쪽인데, 그녀의 목은 뒤로 젖힌 하얀 칼라 사이로 쑥 나와 있었다. 머릿결은 어찌나 반드러운지 가르마 양쪽 두 부분의 까만 머리단이 마치 하나씩의 덩어리를 이루는 것 같았고, 머리 한가운데에 터놓은 가느다란 가르마는 두개골의 곡선을 따라 가볍게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시골 의사는 이런 머리칼을 난생 처음 보았다. 그녀의 두 뺨은 장밋빛이었다. 그녀는 마치 남자처럼 저고리 단추 두 개 사이에 거북 껍질을 씌운 코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샤를르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도,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화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독자도 엠마의 이 외모를, 몸을 이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시선의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시선은 강간 이런 표현 이제 쓰는데 꼭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건 이제 미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예술 작품도 창작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페미니즘이나 뭐 여혐, 남혐 이런 걸 갖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곤란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무튼 이건 이제 남성 작가의 시선, 그 다음에 남성 관찰자, 더군다나 이때 샤를르는 유부남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미 샤를르는 엠마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루오 영감이 다리가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도 자꾸자꾸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이름이 듀비크인데, 샤를르 부인이 이렇게 돈은 많고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촉이 딱 온 거예요. 아, 이건 뭐다. 딱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야. 뭐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돈 문제면 뭐면 이제 겸사겸사 엮여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셔 버려요. 죽어서 이제 샤를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5달 만에 다시 옵니다. 그때 이제 또 이 엠마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굉장히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후 3시쯤이고 창문과 난로 사이에서 엠마가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쇼를 걸치지 않고 있어서 맨살을 드러낸 어깨에 작은 땀방울들이 송송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는데도 굉장히 관능적이에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암시적으로 묘사하는 거.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정사나 이런 걸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엠마의 일종의 관능미.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엠마가 예쁠 때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나이가 잘 안 잡힙니다. 여기서 10대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리큐어를 권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샤를르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더 얼마나 그게 가능성 있는 그런 관능미로 지금 청혼할 수 있는 처지니까 그게 더 이제 이렇게 예쁘게 도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묘사를 해주고 아까 그 인용문으로 가면은 엠마가 코안경을 걸치고 있다. 마치 남자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코안경이라는 게 그런 엠마의 욕망 남자처럼 이런 시선의 주체가 되고 싶은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고 품평의 대상이 되고 청혼을 받고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자기가 보는 거지. 욕망의 주체로서 자기가 남자를 보고 자기도 성욕을 느끼고 레옹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런 열망을 느끼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뭐 등등등 그거를 이제 네. 미리부터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가장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잘 아는 건데요. 이거를 그 루오 영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딸이었다. 농사일을 시키기에는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여겨지기에 그래도 마음속으로 참아주고 있는 터였다. 라고 이제 샤를르가 청혼을 하니까 아버지는 고마운 거예요. 일을 시키기도 그렇고 뭐 딴 거를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발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약간 빨리 치워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엠마의 운명을 이제 이게 예고하는 것 같은데 루오 영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태와 허영이에요. 나태와 허영 딱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손을 도무지 꺼내려 하지 않으면서 맛있게 먹고 따뜻이 있고 편히 잠자기를 원해서 생활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고요.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버는 것보다 더.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들이 버는 거에 비해서. 막 걸러낸 사과주 브랜디를 섞고 오래 저어 끓인 글로리아 커피를 즐기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믹스커피는 절대 먹지 않고 뭐 스타벅스도 아니고 심지어 뭐 개인 로스팅을 하는 아주 고급한 카페에서 뭐 끓인 그 뭐야 드립커피 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드립커피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즐기는 거 돈도 얼마 못 벌면서 그 다음에 부엌에서 혼자 난로를 바라보며 앉아서 연극 속에서처럼 음식을 다 차려 코앞에까지 날라다주는 작은 식탁에서 식사를 즐긴다. 이것도 그런 거지. 형편도 안 좋은데 막 접시는 막 포트메리언 세트대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스테이크 이렇게 썰면서 막 먹어야 되는 거야. 옆에 막 채소 구운 거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그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부답지 않게 계속 살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이 없는 거예요. 딸이라고 얘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이라고 얘 엠마 하나밖에 없는데 돈이 없는 거야. 딸 지참금이. 근데 지금 샤를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저놈이 내 딸한테 완전히 흠뻑 빠졌으니까 지참금을 많이 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참금을 마련해 놓지 못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재산까지 처분해야 되는 형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루오 영감이 살림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와중에 또 세상의 이목은 되게 중시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상처했는데 바로 결혼을 시키면 좀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결혼은 이듬해 봄까지 미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의 범절이나 거칠애 같은 거 이런 거를 너무 중시하고 엠마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자정의 결혼식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버지도 이건 진짜 얘는 좀 너무 심하네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전자전에 덧붙여서 뭡니까? 청출어람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의 결과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부 6장입니다.